네, 여러분. 자, 이제, 아, 정치해부학, 네, 정치해부학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사가 하나 올라가 있네요. 자, 그, 어, 여왕 앞으로, 네, 여왕 앞으로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초접전속 커지는 박 역할론. 그래서, 자, 이 기사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선 5번과 대선 승리,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121석을 방어했죠. 네, 그래서 또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고요. 또 2012년 총선 과반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여정 속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흐르면서 추경호, 김부겸 양측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박정희,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서 보수층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추경호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차관, 달성군 지역구 승계 등 박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보수 진영이 위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찾았고 윤석열, 한동훈, 김문수, 장동영 모두 각자의 정치적 난관에서 박 대통령의 상징성에 기대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자, 결국 이번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예방 여부를 넘어서요. 보수 결집과 대구시장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수진의 긴급 브리핑, 조수진 뉴스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대구 판세, 대구시장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나도 참전을 하겠다. 예, 그만큼 이번에 지방선거가 우리 보수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충청, 또 넘어서 조금 더 넓게 전국적으로 우리 우파 진영의 이 재건을 위해서 이번에 참전하시겠다. 네, 이런 의향을 비치셨다고 제가 긴급 논평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해온 이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뭐였냐면 국민의힘 원팀 총동원 전략. 그렇게 해야 보수는 살아남는다라고 제가 지난 이 총선 전략, 총선이 아니고 그 지방선거 전략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야 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또한 안철수, 또 김문수, 예,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자산들인 원로들이 지방선거에 총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로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 그 뭐 내부 총질, 내부 계산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전략 자산, 그 전략 자산의 핵심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원팀으로, 예, 원팀으로 싸워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해온 이러한 지방선거 전략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보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요, 선거 때마다 반복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수는 분열에 죽고, 네, 그리고 좌파는 부정에 죽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친윤이고, 누군가는 비윤이고, 누군가는 박근혜고, 누군가는 개혁보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 도생하다가 결국 선거판 전체를 민주당에게 내주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해왔습니다.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개파 경쟁이 아니라 전략 자산의 총동원이다. 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성, 네. 그리고 김문수의 정통 보수성과 강성 지지층 결집력, 그리고 뭐 안철수의 중도 수도권 확장성, 이렇게 이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합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수 심장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가진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고령 보수층, 탄핵의 상처를 공유한 우리 핵심 지지층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요. 배신당한 보수의 기억이자 우리가 다시 뭉쳐야 된 이유인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본격적으로 얻은 출발점이 언제였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 총선이었죠?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괴멸 위기였는데 박 대통령이 전국 유세를 이끌면서 한나라당 의석을 121석으로 방어했고 열린우리당의 과반 독주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도 보수 붕괴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선거 전 한나라당은 100석 이하로 추락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요. 박근혜 체제 아래서 실제 결과는 지역 기반과 보수표를 결집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위기 상황에서 판을 바꾸는 선거 리더십, 즉 선거의 여왕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뿐이었습니까? 2026년 5월 20일 지방선거 유세 도중에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박근혜 대표가 괴한 지충호라는 사람이 휘두른 커터칼에 오른쪽 얼굴을 크게 다치면서 봉합수술을 받았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피습 직후 박근혜 대표가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가요? 대전은요. 네, 그 상황에서도 대전은요.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대전시장의 이 선거 판세를 걱정한 발언이었죠. 그래서 개인의 상처보다는 선거와 당을 먼저 챙기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동정론과 결집 효과가 폭발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요. 무려 12곳을 석권했고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예상 밖 선전이 이루어졌고요. 박근혜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실제 표를 움직이는 선거 승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말기의 피로감, 디도스 파동, 보수 분열 이런 악재 속에서도요.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를 지휘했고요. 그래서 300석 중에서 무려 152석 과반을 확보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지 민주통합당 우세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박근혜는 민생, 경제 민주화 프레임과 전국 유세를 통해서 수도권 열세를 최소화하고 보수층의 투표를 극대화했습니다. 같은 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1.55%를 얻어서 문재인을 108만 표 차로 꺾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즉,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별칭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2004년 121석 방어, 2006년 커터칼 피습 이후 지방선거에서 12곳 승리, 그리고 2012년 총선 과반 152석 대선 승리까지 실제 우리 보수의 위기 국면마다 수치와 결과로 증명된 선거 동원력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브랜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어려워질 때마다 정치권이 박근혜 하면서 찾는 이유는 단순하죠. 왜? 박근혜 대통령의 결집력, 선거에서 보수의 이 표를 부르는 결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다른 후보들도 보겠습니다. 김문수. 자, 김문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우파 전투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김문수는 좌파와의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전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강성보수, 애국시민, 체제수호 프레임에서
김문수는 보수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우리 보수의 심장을 뛰게 한다. 네, 우리 보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러한 파워를 가진 인물이라면 김문수는 우리 보수가 주먹을 쥐게 만드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 또 한 인물이 있죠. 네, 안철수. 네, 안철수는 수도권 중도 확장의 연결고리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많은 강성 보수들이 간과할 수 있겠지만요. 선거가 결집만으로는 부족하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문수가 보수 결집을 하게 하는 이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수도권 중도 확장의 연결고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청년층 중도 실용층에서는 안철수가 활용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성 보수만으로 부족한 외연 확장을 안철수가 메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또 앞으로 많은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 즉 보수 빅텐트 실전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조수진이 말하는 보수 제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요. 박근혜의 상징성, 김문수의 전투력, 안철수의 확장성 이 세 가지가 결집될 때 우리 장동혁 당대표가 더욱 힘을 얻을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단순한 정당성이 아니라 정통성과 결집력과 확장성을 모두 갖는 선거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수 빅텐트, 우리의 전력 자산을 총동원해서 원팀으로 싸우자 이렇게 목 터지게 외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미 늘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은 친문, 친명, 운동권, 시민단체, 진보 정당까지 필요하면 연합합니다. 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 좌파들은요, 좌파이지만 그래도 이들의 이런 집결성, 이러한 연합성, 이것만은 제가 정말 가끔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는 늘,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달러. 이 사람은 탄핵파니까, 친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부 전쟁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가 이 도덕적 완벽주의보다는 선거 생존 전략을 지금은 생각할 때다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지 개혁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요. 단순한 지역 권력 재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서 원팀 총동원 전략으로 실제 전환 가능한지 이거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박근혜가 지금 움직입니다. 김문수가 싸우겠다고 명예선대위장 맡았습니다. 안철수도 나섰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뭉치는구나. 이번엔 진짜 보수가 뭉치는구나.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고요. 결집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더 중요한 건요. 이러한 우리 이 메시지가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이렇게 급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통 보수, 강성 우파, 중동 확자 이 자산을 상시 전략 체계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 우파, 국민의힘이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오르냐 보다는 누가 어디서 더 강하냐 이런 기준으로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빼고, 이 사람은 나랑 개파를 달리하니까 빼고, 그러면은 어떻게 적하고 싸우겠습니까? 나랑 개파가 달라도,
나랑 보는 시각이 달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의 전략을 놓고 그 전략 아래서 뭉치고 일단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도덕적 완결성을 논해도 늦지 않은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제가 누누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오른팔 왼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 결집력이고요. 그 결집력을 그냥 장 대표 혼자서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략적 자산을 적극 활용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담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개헌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개헌의 내용 중에 뭐 이것저것 별거 없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그 지방의 균형 발전 이것을 헌법에 넣자 저는 이 의미를 좀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개헌에서 첫 번째 단추를 그냥 뭐 첫 번째 쉽게 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그냥 별거 없네 이렇게 순순히 도장 찍어주면 그 다음에 뭘 갖고 나올 거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 지방 그 행정 개편을 나올 것이고요. 그 지방 행정 개편의 뒤에는 자기 편 사람들로 다시 조직을 짜겠다.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내가 장악했고 행정부도 장악했는데 지방 권력까지 선거에 혹시 지더라도 내가 다시 짜겠다.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열한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욱더 강한 전략으로 이재명 정부와 좌파가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워도 적어도 우리가 지방행정만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한 팀 전략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안철수, 김문수 총출동 이거는 단순한 선거 지원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해온 국민의힘 전략자산 총동원 원팀론 이것이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보수는 더 이상 내부 분열로 사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생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존하려면 각자의 상처와 계파를 넘어서 우리의 가진 자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보수는 이제 누가 주인공이냐 이걸 다툴 때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길 것이냐 이것을 증명할 때인 것입니다. 그 전략이 통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보수 재건의 명실상부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뭉칩시다. 정치의 부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